안녕하세요. 공단기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총평 같은 경우엔 제 카페에 그리고 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 총평 그걸 보시면 되겠고, 우선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크게 뭐 이제 쉽진 않은, 국가직은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방직은 어렵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국가직에 비하면 좀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지금 공단기에서 지금 여러분 오답률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 점수가 67점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오답률 탑 5 중에서 무려 3문항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유형일까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남들이 맞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맞는 건 내가 맞는 건 의미가 없죠. 남들이 틀리는 걸 맞았는데 항상 어렵다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문법에서 점수 다 나갑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제 대표 컨텐츠인 8분 컷을 잘 따라오셨다면 분명한 효과를 아마 얻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8분 컷을 기준으로 해서 코드별로 다 설명드릴 건데 단 하나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모의고사 풀 때 우선 생활영어, 문법, 어휘 줄여서 생문어, 자 이걸 8분 내에 풀라고 했죠. 자, 해설도 생문어부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독해를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이제부터는 해설 강의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다 읽고 있는 거 의미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gratification 바로 읽고 푸시하죠. 자, 수능어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만족감이라는 말이죠. 만족.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4번에 있는 satisfaction,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항상 왜 수능어휘를 강조하냐면 지금 선지를 보세요. 수능어휘가 아닌 건 tranquility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1번에서 지금 뭐 5번까지가 어휘 문제면서 뭐 독해 문제도 섞여 있긴 한데 선지를 보시면 수능어휘가 아닌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1번에 3번에 tranquility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능어휘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났다 했을 때 공무원 어휘를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를 자 누누이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liveliness라는 것은 뭐 생기, 뭐 활기 이런 말이고요. confidence는 뭐 자신감이라는 쉬운 단어고, tranquility는 평온하다 할 때 쓰는 평온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할게요. 자, 어휘 문제라고 또 하기도 애매하고 이건 좀 독해는 해야 하니까 독해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죠. 자, 역시 뭐 여기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잡아도 금방 풀 수가 있고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세계화라는 것은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뭐 하겠냐면 시장을 개방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allowing them to trade goods and services, 제품과 서비스, 재화와 용역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겠죠. 세계화 덕분에 플러스죠. 그것도 낮은 비용으로라고 했죠. 플러스죠. 자, 뭐와 함께? 플러스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선지에서는 우리가 플러스의 방향만 잡는다면 자, 멸종 마이너스고요. 자, 우울증 할 때 뭐 쓰는 단어? 자, 마이너스죠. 자, 역시 caution, 자, 주의, 경고할 때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정답을 해서 3번의 효율성 되겠습니다. 자, 역시 2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빨리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우리 학생들이 3번 문제를 꽤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어요. 이게 왜 어렵죠? 어려웠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경계선을 여기서 딱 잡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뒤쪽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딱 나뉘거든요. 그걸 못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빈칸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쌍따옴표 보이세요? 콜론.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뒤에 펼치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치고 있는 이 부분은 다 연관이 앞과 되어 있다는 것이죠. 됐어요? 그걸 이제 힌트, 그러니까 빈칸의 힌트는 이 뒤쪽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야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왜 2번에요? 이거는 지금 이 위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we are familiar with the cost. 자, 우리는 cost에 친숙하다. 즉, cost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cost의 어떤 이미지를 심어 드릴 때 비용 말고, 자, 뭐라고 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손실. 비용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못 빠져나가면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는 번아웃에 손실에 친숙하죠. 그게 땡땡. 그러면 그 손실이 뭐냐? 역시 연관된 말이죠. 그 손실은 뭐냐면은 에너지나 모티베이션, 생산성, 뭐 인게이지먼트, 커미트먼트 이런 것들이 모두 자 take a hit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밑줄을 take a hit에 밑줄게. take a hit. 여러분이 take a hit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뭐라고 봐야 돼요? 마이너스로 봐야죠. 자 왜요? 앞에서 자 이게 손실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의 손실에 대해서 친숙하다 한 다음에 그 손실이 뭔지 알아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나 모티베이션 기타 등등의 것들은 자 can take a hit. 자 뭐 할 수 있다? 자 take a hit 마이너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그렇죠. 오타 맞죠? 자 얘는 올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딱 잡으셔야 하고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시면 take a hit은 타격을 입히다요. 하지만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추론을 했어야 돼요. 요렇게. 자 그다음에 and many of the blank are fairly intuitive. 자 상당수의 이 빈칸은 직관적이다. 매우 직관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뒤에 보세요. 규칙적으로 언플러그 해라. 코드를 뽑으라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불필요한 미팅을 줄여라. 아 좀 일 좀 줄이라는 것 같은데 운동 좀 해라. 그 다음 휴식을 계획해라. 그죠? 그 다음 휴가 떠나라. 이거 뭐야? 그러면은 조금 쉬라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휴식을 취해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데미지를 했다는 것은 지금 위에 있는 내용 손실과 연관된 내용을 고른 것이고 지금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빈칸 뒤에 여기 콜론이 있습니다. 땡땡이 연관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빈칸의 단서는 뒤쪽에 있다. 이걸 잡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닌 거 이거 2번 4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미지는 데미지고 컴플리케이션 복잡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플러스라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개 정도가 되는 것인데 자 우선 프라이스는 플러스면 상이죠. 상품 할 때 그 상. 오케이? 뭐 상은 너무 이제 과대 해석한 것이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fix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동사로 알고 있냐면 수리하다. 그럼 수리라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명사는 뭐겠어요? 뭔가 수리, 해결, 그죠? 이거는 해결책.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솔루션으로 나왔으면 더 정답률은 높았을 거예요. 근데 fix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정답이 떨어졌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근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금 구동사가 나와 있는데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해석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이쪽이죠. 이쪽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쪽 부분이 해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보세요. 정부가 지금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을 좀 위로할 방법? 수드가 위로하다니까. 그러니까 위로할 방법을 찾고 있대요. 저 뭐에 대해서? 증가된 세금 부담에 대해서 위로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이 부담은 이거에서 온 거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 during his meeting 어떤 뭐 회의 동안에 대통령 이제 뭐 보좌관들이죠. 회의 동안에 그럼 대통령이 뭐 했겠냐? 동사했다. 자 근데 여러분 해석을 할 때 여기에서는 이 뒤쪽의 해석이 좀 힘듭니다. 자 those present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선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물이라면 those presents였겠지. 은근 여러분이 present가 약하다니까. 이건 형용사죠. 이렇게. 그러니까 참석한이죠.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이거 했다. 자, 뭐 하라고? 조금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소통의 채널을 좀 열어라. 누구랑? 대중과의 소통의 채널을 열어라. 라고 뭐 했겠어요? 자, 이게 방금 이제 위에서 말한 게 방법. 우리 국민들을 조금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그 소통 채널을 좀 열도록 촉구? 뭐 요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선지해온 구동사 나옵니다. 제 혹시 혼밥 영어 전치사편 봤나요? 그러니까 그 구동사라는 건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구동사 이거 1번에서 4번까지 모든 단어를 여러분이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추론하셔야 돼요. 추론 느낌을 가져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구동사는 뭐 있냐면 A라는 동사랑 B라는 전치사 혹은 부사가 결합돼서 A, B가 나오는 느낌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검정색이고 얘가 하얀색이야. 그러면 회색이 나오는 원리랑 똑같단 말이죠. 됐습니까? 구동사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구동사 사전은 뭐 본 적도 없고 볼 필요도 없지만 거긴 10,000개가 넘는 구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용하는 방법만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지금 fell 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fall이라는 떨어지다라는 느낌과 그 다음 on 접촉이 결합된 거죠. 그러면은 대략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접촉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죠. 됐어요? 그 다음에 call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for 이게 나왔잖아요. call은 뭡니까? 우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pick 짚는 것이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 올리는 거겠죠. 그 다음 turn 돌려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대략 어떤 느낌이 좋을까를 골라줘야 돼요.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는 아니다. 왜냐면 촉구의 느낌이냐 촉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들어 올리는 거 아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참석한 보좌관들한테 불러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불렀다. 이건 괜찮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 for라는 게 원래 이유나 목적이 나오거든. 실제로 얘가 요청하다란 말입니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그래서 정답이 자 2번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뭐 이제 이 구동사라는 건 어떤 하나의 뜻을 귀결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뜻만 조금 대략 불러드리면 이 fall o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딘가로 떨어지다예요. 어딘가로 떨어지다. 뭐 공포감이 뭐 엄습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pick up도 진짜 다양하게 쓰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뜻은 들어 올리다인데 들어 올리다. 근데 만약에 야 너 좀 오는 길에 우리 애 좀 태워줄래 할 때 pick up 태우다란 말도 되는 것이고요. 너 오는 길에 좀 마늘 좀 픽업 해줄래? 사올래? 이런 것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urn down 이거는 뭐 소리를 줄이다 감소잖아요. 그죠? 뭐 혹은 뭐 상대방이 초대를 했을 때 내가 거절하다 turn down 이렇게 거절하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구동사는 여러분이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미지 메이킹 연습을 한 다음에 시험을 봤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역시 읽고 있는 건 의미가 없죠. 자, apprehend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apprehend는 자 우선 체포하다란 말이 있고요. 체포하다. 일단 뭔가 상황을 파악하다. 자, 선지를 보니까 체포 쪽은 없어요. 이거는 파악하다의 유의를 찾아야 돼. 자, 파악하다라는 뜻을 갖는 것은 4번의 grasp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이건 자랑입니다만은 apprehend 같은 경우에는 제 동영 모의고사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의고사 봤던 학생들 이번 시간에 배포를 많이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문제 풀어봤던 학생들은 아주 뭐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encompass는 뭐 둘러싸다란 말이고요. 그다음 intrude는 침입하다. 그다음 inspect는 뭐 검사하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검사, 검열하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어휘 문제 봤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자, 문법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그 영작이 지금 총 2문제가 나왔는데 영작은 제가 계속 제 수업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은 한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슨 뭐 한글을 읽어서 뭐 키워드를 잡으라고 하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글을 읽고 키워드가 뭐 잡히나? 한글을 읽고 어떻게 문법에 키워드가 잡히지? 나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영어만 읽어도 영어만 읽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걸 고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70-80%의 문제가 다 그래요. 오늘 문제는 둘 다 한글이 필요 없네요. 그냥 영어만 읽으면 답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His novels are hard to read. 자, 이 문장은 to가 들어가 있는데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뭐 부사적 용법이에요. to 부정사가 그리고 틀린 문장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죠. 자, 얘는 제가 코드 영어법에서 10-1에서 정리해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법 문제는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저처럼 이렇게 코드를 잡아주면 그거 내에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자, 뭘 봤나요? 자, 이걸 봐야죠.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자, 나중에 이제 코드를 적어드리면 제 코드 노트를 딱 펴서 카페에 가시면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5 그 코드를 보면 정확히 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My house is painted. 당연히 수동태 봐야죠. 자, 수동태 어떻게 풀죠? 그렇죠. 주어가 있고 주어가 당하느냐를 봐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집이 페인트 칠을 하겠어요? 아니죠. 집은 페인트 칠 당하는 입장이죠. 저는 화살표로 표기합니다. 자, 이렇게 당한다. 자, 이랬을 때는 수동태를 쓰는 게 맞고요. 이건 코드 4-1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every에 관해서 또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every는 원래 뒤에 단수명사 쓰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자, every 뒤에 복수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뭐마다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자, 이것 또한 자, 이거는 코드를 제가 봐야 돼요. 까먹었어. 자, 2-4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2-4에 제가 별도로 필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As I went out for work, I saw a family moved in upstairs. 이 문제 뭐 굉장히 여러분 훈련이 잘 돼 있으셨는데 지각동사잖아요.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나는 봤다 가족이 이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행위를 당한 입장이잖아요. move in이에요. 이게 덩어리예요. 지금 당한 입장이 아니에요. 가족이 했냐 당했냐를 봐야 하잖아요. 가족이 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move in 이렇게 쓰거나 동사 원형 혹은 moving 뭐 좀 진행의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moving in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upstairs는 부사입니다. 부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거는 9-4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되게 사역동사 문제, 지각동사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뭐 코드 영어법이 다 있는 내용이고요. 전혀 새로운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왜 이렇게 7번하고 8번은 많이 틀렸을까요?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그 문법은 여러분이 진짜 어려워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법의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라든가 기본 이론을 배울 때는 전반적으로 배우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코드 용법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정해서 나중에 패턴화 시켜서 이제 8분 커서 훈련을 시키는데 사고를 그러니까 실제로 실강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다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 왜? 변방에 있는 문법 절대 안 나올 문법을 너무 많이 해요. 미치겠어요. 가운데에서 줄여줘야 돼. 계속 뺑뺑이 돌려야 돼. 그게 뭐예요? 8분 컷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코드 딱 잡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잡은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처음엔 전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는 좁혀서 시험에 나올 것만 계속 반복 연습해야 돼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반복해서 요거부터 배우면 되잖아요. 아니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핵심적인 내용 반복을 훈련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사고가 너무 자유분방한 게 딱 보이죠. 이렇게 뻔한 문제를 틀립니까?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1번 볼게요. Police authorities had a woman arrested. 자, 보세요. have를 보고 반응을 해야죠. 이게 사역동사잖아요. 그러면 경찰 당국이 시켰다. 여성이 체포되도록. 그래요.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PP 형태를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9-4. 그 다음 이게 let이 두 개가 나왔어요. 2번, 3번. 오케이? 자, 볼까요? 3번부터 볼까? 자, let. 이것이 사역동사죠. 냅둬라. know. 다시 let me know. 내가 알도록.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이죠. 이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죠. 됐어요? 역시 9-4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를 보시면 don't let. 냅두지 마라. 내가 방해 받도록. 그러니까 이게 distracted 되면 방해를 받는 거니까 당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게 과거분사의 개념이 나오면 목적어도 없다고 했잖아요. 목적어 없잖아요. 전면구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PP 형태를 잘 썼어요. 근데 le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한다? 자, 그렇죠? BPP를 써야죠. 정리하면은 let은 딱 보면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태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요. 동사 원형. 그다음 수동일 때는 BPP를 써야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be distracted 이렇게 써야 합니다. 오케이? 얘는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let의 PP 형태, let의 수동 형태를 많이 내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뭐 사역동사 배우면 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이걸 놓친 게 좀 아쉽네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보시면 역시 사역동사. 무슨 이렇게 사역동사만 다 냈대? 시켰다? 학생들 보고 하도록, 전화하도록. 그러니까 phone이 동사로 쓴 거예요. 학생들이 전화하는 거죠. 낯선 사람에게 전화하도록. 봐봐요. 그러니까 목적어 딱 있잖아요. 능동이니까. 그 다음 ask라는 동사가 나오면 오형식으로 쓴 거네요. 그럼 목적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게 중요하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8분 컷으로 훈련된 학생들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툭툭툭툭툭 문장 볼 때마다 다 문법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찌됐든 정답은 자 2번. 7번 문제는요. 전체가 다 9-4예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역시 우리 학생들 많이 틀린 문제가 이제 8번 문제인데. 자, 8번에 1번 봅시다. 8번에 1번 쉽죠? My sweet nature daughter 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있어요. 그럼 보어 자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웬만큼 공부 안 하고선 틀리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어 자리에 부사를 쓴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형용사 unpredictable. 자, 이거는 18-2 코드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she attempted. 2번 문장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려우시냐면 관용적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그녀는 시도했다. 첫 번째 동사 나옵니다. 얘가 중간에 조금 힘들게 하죠. 이 새끼 뭐야? 동사가 여기 두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병렬은 아름답게 되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얘가 뭔지 아세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다. 다른 건 절대 아니면 이해했어야죠. 자, 우선 2번이 정답이고요. 틀린 건 없습니다. 자, 병렬 문제. 자, attempted하고 자, 접속사 그 다음에 had 이렇게 병렬을 시키는 거고요. 3번을 많이 했어요. 3번 봐봐요. 전치사 뒤에 여러분 어떻게 분사, 과거 분사가 옵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 온다고 배웠어요? 동명사. 그러면 upon이 전치사인지 모른겨? upon도 그렇고 on도 그렇고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ing가 오면은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upon arriving, on arriving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이것도 정확히 11-5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랄걸?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on ing.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아주 기초적인 거죠. 자, he felt comfortable enough.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얘는 코드가 무엇이었더라? 11-4. 보셨죠? 벗어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딱 잡고 그 안에서만 반복적으로 훈련을 따라라락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법 다 맞았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디가 어려워. 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독해는 있다 하고요. 자, 우선 생활영어.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 자, 생활영어도 말이죠, 여러분. 국가직은 왜 쉬웠냐면은 생활영어에 수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생활영어는 수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방직 영어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수거가 있었으니까요. 자, 11번은 우선 수거가 없습니다. 빨리 봅시다. 야, 뭐 좋은 주말 보냈어? 좋았어. 우리 영화 보러 갔어. 뭐 봤어? 인터스텔라 봤어. 정말 좋았어. 진짜? 자, 답변 보세요. 야, 그 특수효과. 야, 특수효과 fantastic했어. 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좋았어?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답을 What did you like the most about it? 그 영화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점은 뭐였어? 이거였겠죠. 답은 1번이고요. 이건 그 장르입니다. 이건 장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뭐냐? 이게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그 영화가 홍보되었냐? 국제적으로 홍보되었냐? 그 영화는 뭐 비쌌냐? 뭐 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쉽죠? 그러니까 11번은 딱 국가직처럼 나왔던 것이고. 자, 12번 보세요. 12번. 자, 12번에 제가 8분 컷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무슨 뭐 구동산이 그다음 수건이 이런 거 우리 딴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갖다가 다 뭐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딱 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혼밥 영어를 만든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냥 혼자 보라고. 생활 영어의 수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기출은 어쨌든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물론 과거에 나왔던 것이 반드시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과거에 나온 게 현재에 나오는 경우가 혹은 미래에 나올 경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번에 또 입증을 했네요. 자 보시면 우선 1번은 뭐 그랬다 치고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거 혼밥 영어에 나와요. tied not. 그 다음 생활 영어 교재 나와요. good for them. 근데 뭐 이건 뭐 몰라도 알 것이고 쉬우니까. 그 다음 8분 90 나오잖아 이거. around the corner. 그 다음 뭐 dragon. 이거는 저는 제 8분 90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뭐 문제 푸는 데 있어 크게 어떤 뭐 걸림돌이 될 만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이런 거 다 수고에 나오잖아. 혼밥 영어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야, 나 너무 긴장된다. 오늘 연설할 거에 너무 긴장된다.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해. 뭐 stay cool 정도. 근데 이거 알지 않을까요? stay cool. 침착하다. stay cool, 뭐 stay cal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어려운 표현 아닐 거라고 봅니다. You know what? 뭐 있잖아. 민수하고 유진이 tied knot 뭐예요? 그렇죠? 이게 결혼하다죠. 스코틀랜드 결혼 풍습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딱 고리 하나씩 신랑 신부 딱 고리 하나씩 매듭을 잡는 장면에서 바로 이제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고 어떤 그 평생 가약을 맺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매듭을 서로 하나씩 잡는 거. 그게 tied knot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good for them. 잘 됐다. 언제 결혼해? 뭐 이런 말이죠. 그다음 4번 볼게요. 3번 말고. How do you say water in French? 야, 이 불어로 물은 어떻게 말하냐? 이게 언제 쓴다고 했죠?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할 때 혀 끝에서 맴도는데 그게 뭐더라? 이거. But I can't remember. 기억이 안 난다. 3번. 2달간의 휴가가 한 주처럼 지나갔다. 겁나 빨랐다는 거네요. 그치, 원래 휴가는 빠르지. 새로운 학기가 is around the corner. 자, around the corner는 이제 곧 다가온다란 말이겠죠? 자, around the corner. 코너 돌면 바로 있다니까 곧 다가온다. Christmas is just around the corner.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온다. My birthday is around the corner. 됐어요? That's the word. 이건 yes란 말인데 뭐 이건 뭐라 다 쳐더라도 지금 출제자는 뭐 요거 가지고 낸 게 아니거든요. 요거 가지고 낸 거예요. Drag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Dragon. 질질 끌다예요. 질질 끌다. 아니 drag라는 말이 끌다잖아. 그래서 야 휴가가 지금 수주째 질질 끌고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오랫동안 질질 끌다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상황상.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니? 15번이죠? 자, 15번 한번 가봅시다. 어법 문제. 자, 또 15번 엄청 틀렸어 우리 학생들. 근데 이거는 더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왜? 너무 쉬운 문제예요. 진짜 얘가 이 말하면 상처받겠지만 상처 받으셔야 돼요. 이건 진짜 쉬운 문제 맞잖아요. 왜냐하면 봐봐, 답부터 볼게요. 항상 구조부터 보라고 했잖아요. 문장의 구조. 3번이 답인데 주어 나왔죠. 이런 수식어를 못 봤을 리는 없고 이 수식어도 지금 못 보고 있으면 지금 구문적 문제가 큰 거죠.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또 어떻게 동사가 2개가 있죠? 동사가 어떻게 2개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틀린 건데 왜 이걸 안 고르셨어요? 지금 보니까 원래 해설을 들을 땐 그래요. 초시생이면 지금 상관없는 말이긴 한데 딱 오늘 시험 본 다음에 이 해설 강의 들으면 내가 저거 왜 틀렸지? 원래 내 해설을 들을 땐 보여. 근데 고4장에서는 안 보이죠. 왜? 충분한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수동태라는 것이 학습이 되려면은 수동태에 해당되는 개념을 듣고 난 다음에 수동태에 해당되는 문제를 많이 틀려봐야 돼요. 근데 100문제를 풀면 수동태가 뭐 100문제 나오겠어요? 않잖아요. 수동태 문제를 많이 틀려봤는데 100문제 풀 때 수동태가 100번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양치기를 해줘야 돼요. 전제는 개념 깔려야 돼요. 구문 돼 있어야 돼요. 됐어요? 패턴 자꾸 반복시켜야 한다니까. 이거는 진짜 가슴 아픈 문제 같습니다. 이게 오답률 베스트 5에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진짜. 딴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건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뭐 will be very라고 하든 will be various라고 하든 뭐 이렇게 바꿔줘야죠.
코드 6-1입니다. 자, 다음에 1번 주어 있고요. 자, 이 정도 뭐 구문 동사.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말 것은 태죠. 태.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항상 의미상의 주어 잡고, 자,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자, 화재가 지진을 따르는 거죠. 뒤이으는 거죠. 그 목적어 딱 있으면 이게 현재 분사 쓰는 거 맞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는 수일치. 자, 2-1. 오케이? 그 다음에 of 다음에 추상명사 요거 23-1 다 나오죠. 자, 이게 뭐였냐고요? 자, 여기다 써줄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be of 한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손에 안 잡히는 명사 이게 나오면 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한다. 얘는 보어예요. 그냥 형용사라고. 형용사. 됐죠? 자,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be importance 하면 중요한, be of importance는 중요한, be of benefit 뭐 이로운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ord process were considered. 자, word process는 간주되었다. 아, 당연히 태를 봐야죠. 자, word process가 간주한 게 아니라 간주되었다. 됐어요? 뭐 이딴 거 보고 있으면 지금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아니 consider 할 때 이 수동태 할 때 이 to be라는 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뭐 전치사를 보고 있다든가, 오케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지금 훈련이 잘못된 거죠. 이걸 봤어요. 그 다음에 4번 주어 동사 거리가 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일치도 보긴 봐야겠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딴 거 봐야지. 동사는 뭐 보라고 했어요? 제가 적중의 순간 때 태, 수, 시. 태수 씨. 오케이? 자, 지금은 수일치는 아니고요. 자, 태 봐야겠죠. 자, 보자. 카메라가 만들어졌다. 괜찮죠? 카메라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태도 괜찮아요. 그 다음 시제. 시제는 언제 보라고 했어요? 시간부사 있을 때. 있네. 1975년. 과거네, 과거. 과거 잘 쓰고 있네. 그래서 과거는 3-1걸요? 맞네. 3-2. 그러니까 얘는 3-2 과거 시제도 묻고 태도 묻고. 야, 이번 시험은 진짜 태를 많이 냈네요. 그죠? 그래서 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는 오케이. 앞에 이제 독해. 제가 항상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생활영어 문법 어휘 있잖아요. 이 생문어를 8분에 딱 끊어주고 그 다음에 독해로 이제 여러분이 딱 가주셔야 하는데 우선 생문어는 되게 중요한 파트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 시험을 통해서 느끼시길 바라고 초심자들도 잘 들으세요. 초심자란다. 초시생들도 잘 들으세요. 생활영어 문법은 당신이 보는 시험의 어떤 승부수를 판가름 내는 거예요. 10문제잖아요. 이게 10문제. 평균 몇 점이에요? 50점. 8분의 50점이 결정되는 거예요. 8분에. 그러니까 이거 딱 시험 보고 이거 딱 풀고 이 10문제 풀고 나면은 이번 시험 어떻다. 딱 느낌 바로 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 문법 어휘가 되게 생활영어도 뭐 그렇긴 하지만은 수거 특히 문법 어휘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독해로 갈게요.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생문어 하는지 알겠죠?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독해는 제가 조금 뭐 필요에 따라서 PPT 이용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교재만 보면서 할게요. 자, 교재 보면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좀 읽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초반에.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반에 딱 읽었을 때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면, 즉 해석이 정확히 안 되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것일까라는 소재만 잡아도 여러분은 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이 문장 해석을 해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히 해석을 해주는 게 사실 의미는 없지만, 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거 완벽히 해석 못하거든요. 근데 해석해주는 게 의미는 없지만 해줘 볼게요. 그래도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잡는 게 중요해요. 해볼게요. 자, 우선 턴이라는 이 정의는 cast. 자, 우선 cast면은 뭐 기본적으로 던지다란 말인데, 이게 cast A as B 하면은 A를 B라고 묘사하다예요.
됐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그죠? 그러면은 그 턴이라는 이 정의는 디지털 턴이라는 걸 뭐라고 묘사하냐면 분석적 전략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뭐라는 거야, 이렇게? 자, which enables us focus on.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데 집중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자, 뭐에 집중하냐면은 사회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디지털화의 역할에 집중하게 해준다.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 무슨 내용일까? 뭐에 관한 내용일까? 그것만 잡자고. 뭐에 관한 내용이야? 분명한 건 디지털에 관한 내용이야. 그것만 잡는 게 현실적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자, 이제는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장과 문장 간의 유기성, 반복되는 말을 잡아라. 됐어요? 자, as an analytic perspective, 분석적 관점으로서 디지털 턴은 makes it possible, 가능하게 하는데 분석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걸 가능하게 해요. 디지털화의 사회적 의미를 토론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역시 말은 어려운데 조금 반복되는 말은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색깔을 들고 다시 왔어요. 여기 보면은 디지털화의 사회적 의미라고 나왔죠. 아까 위에서도 디지털화의 역할 어디 안에서? 사회적 현실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맥락과 디지털을 결부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 오케이?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야, 고사장에서. 완벽히 번역, 완벽한 이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전 철저히 실전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갈게요. The term digital turn. 자, 디지털 턴이라는 것은 따라서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하냐면은 분석적 접근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은 뭘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냐면 사회 안에서의 디지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 다시. 자, 또 역시 밑줄 긋겠습니다. 사회 안에서 디지털화의 역할 또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기적인 관계 보입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이때쯤이면 제가 뭐 하라고 했죠? 네, 이제 중간을 건너뛰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글 후반부를 읽어서 여전히 같은 논리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위에가 노란색이고, 그냥 색깔로 말할게요. 위에가 노란색이고 후반부의 내용도 노란색이라면 답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후반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죠. 개인들은 점차적으로 가담하는데 정체성의 관리? 이거에 가담한대요. 자, 어디에서? SNS. 그치? 우리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관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SNS는 polydirectional. 무슨 말이야? meaning, 친절하다. 알려주네요. polydirection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 사용자가 서로 connect, 연결되어 있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social. 됐어요?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SNS 공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여러분, 디지털화. 그 다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사회. 이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끝까지 같은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선지를 볼 때도 society하고 그 다음 디지털 이런 말이 있는 걸 골라주셔야 돼요. 이런 키워드를 놓치죠? 그러면은 헷갈려요. 막 이런 거밖에 안 보여. 디지털.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혹은 글 후반부에 SNS 나왔으니까 막 이런 거 골라버린다든가. 됐어요? 그런 실수를 하기 쉽죠. 이건 사실 실수는 아니지, 실력이지. 그러니까 디지털만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이것도 올인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소재 때문에 틀리진 않아요. 대다수는 이 소재에 대해서 뭘 얘기했는지 이걸 못 잡아서 그래요. 자, 키워드는 디지털과 소셜, 이게 있어야 돼. 정답에서 4번이에요. 볼게요. 사회적 현실이라는 맥락 안에서의 디지털화. 정답은 4번 맞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절대 방법에 관한 글 아니었고요. 이걸 줄여서 BS라고 하잖아요. 랭귀지 턴과 그다음 디지털 턴을 비교한 글도 아니고요. SNS상에서 정체성을 뭐 다시 만들기 역시 아니죠. 됐습니까?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더라도 키워드를 딱 잡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훈련이 되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보면서 저의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문장 끼워 넣기. 자, 이 접근법이 굉장히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 여러분 순서 배열과 그 문장 사이가 하도 어려워하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빈칸 추론과 순서 배열, 문장 끼워 넣기 어떻게 풀도록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 내린 거는 여러분에게 자, 연대지로 풀자. 연결사, 대명사, 지시어. 그 다음 그게 아니면 색깔론이다. 색깔론이 뭐였죠?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끼리 연결시켜주기.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박스의 내용이 박스에서 내용이 빨간색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자, A, B, C에서 딱 봤을 때 빨간색이 어딨냐를 보라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A는 하얀색이고 C도 하얀색인데, 자, B가 빨간색으로 출발한다 이러면은 이게 색깔론 연결.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색깔론 여러분이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대지는 해석이 안 돼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선 이 길이에 여러분이 압도됐을 수도 있어요. 나도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풀기 싫더라고. 근데 갑자기 풀고 싶어졌어요. 왜? 다행히 연대지가 많더라고. 그래서 빨랑 풀어버리자 하면서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우선 그 어떻게 써야 하냐면은, 자, 뭐 냅두고요. 그 A에 보면 이게 있죠. 지시어 뭐 있습니까? This solar cooperative 이게 있죠. 지시어잖아요. This. 그럼 내 this만 밑줄 긋지 말라고 했죠. Solar cooperative. 이 말은 뭐예요? 앞에 A번 앞에는 이 solar cooperative에 대한 내용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B번. B번에 뭐가 있냐면 similarly. 연결사잖아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유사 사례. 무슨 말이냐? B번 뒤에 있는 건 예시예요. B번 앞에는 유사한 예시가 하나 나와요. 앞에 예를 들어서 예시 1이 있다면 B번 뒤에 있는 건 예시 2예요. 내 말 이해하겠죠? 그걸 딱 전체 구도를 잡고 풀었어야죠. 그냥 뚜르르르 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대포다, 나는 해석으로 푼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제가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교환 봅시다. Growing concern about global climate change. 자, 그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우려가 동기부여를 했다. 활동가들이 뭐하도록 조직하도록 뭐를 캠페인뿐만 아니라 뭐에 반대하는 캠페인이냐면 화석 연료 소비를 반대하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자, renewable energy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서포트하는 캠페인을 조직하도록 동기부여했다. 자, 결국에는 끝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강조는 어디에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강조는 어디에 있죠? 당연히 B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renewable energy를 체크를 해놓으라는 거였어요. 됐어요? A번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 Solar Cooperative 내용이 없습니다. 오케이? B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B번 앞에 있던 박스가 B번 앞이라고 가정했을 때 박스의 내용은 예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C로 갈 수밖에 없었어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 했었죠. 선지를 먼저 봐라. 선지를 봤을 때 복수 선지. 지금 1번과 4번은 CC로 시작하는데, 자, 2번, 3번은 홀수 선지죠. 외톨이 선지로 이렇게 A 하나, 그다음 뭐 B로 시작하는 거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일단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자, C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복수 선지로 확인하는 게 좋다. 자, 그걸 또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수 선지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답률은 복수 선지가 답이 될 확률은 60% 정도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부터 보는 것이 현명한 거죠.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A 확실히 아니고 B도 확실히 아니고 C로 갈 수밖에 없었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건 되게 여러분 틀렸으면 미안해. 되게 쉽다. 자, 봐봐요. C의 마지막 문장 볼래요? The West Mill Wind Farm Cooperative has inspired the local citizens to form
The West Mills Solar Cooperative. 뭐지 이거? The West Mills Solar Cooperative. 대놓고 줘버리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C에서 A로 가는 거 확실하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C로 출발하는 게 확실한데 A로 가는 것까지 확실해 보니까 얘는 B는 자동 완성. 답은 그래서 1번의 CAB. 별로 독해가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장 삽입에 관련해서 강의를 할 때 좀 영어가 약한 학생들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문제가 이거다. 빈칸 추론은 영어가 좀 약하죠. 그러면 해석도 약하고 막 이러면 빈칸 추론 맞기 힘들어요. 근데 순서 배열은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와 같은 문제 있잖아요. 연대지 겁나 뿌려대고 막 이렇게, 그렇죠? 이런 문제는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제가 제시한 방식을 좀 따라주면 충분히 맞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몇 번이죠?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뭐 요 정도 하시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위치를 표기하기 위해서 PPT를 사용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스포츠 X죠. 이거 여러분 뭐 상당수 맞았을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단선 여기 있습니다. 자, 어디 있죠? 두루루루루루. 여기 있다. 답 2번 맞죠? 말미잘인가 내가? 방금 봤었는데 까먹어버리네. 자, 여성들의 대화는 range, 범위가 from A에서 B에 이르고 A에서 B에 이르고 범위가 A에서 B에 이르고 A에서 B에 이른다. 근데 스포츠는 absent, 빠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뭐 쉽게 2번이 되죠. 여러분 1번을 같이 볼 건데 1번은 첫 문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문장. 자, 지금부터는 교재 보겠습니다. Women are expert at gossiping. 여성들은 수다의 전문가다. 자, they always talk about trivial things. trivial이 뭐 어려운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너무 답이 2번이 뻔해서 trivial은 사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항상 사소한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최소한은 그게 바로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1번 선지 보세요. 남성들은 여성들의 대화 주제가 항상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맞죠? 그 다음 3번 내용은 어디냐면은 저기 중간 숫자 1000 보이세요? 숫자 1000 보이는데 보세요. 자, 1000명의 여성 뒤로 보세요. Women also 시작합니다. Women also 여성들은 또한 빠르게 이동하죠.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빠르게 이동을 한다. 그죠? 보통 우리 남자들은 하나의 주제만 그냥 조사버리거든요. 여성들은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여성들은 대화하는 중에 주제 변화를 빨리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내용 어디냐? 마지막 문장 봅시다. 자, 마지막 문장.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또한 의미합니다. they, 여기서 they는 알고 싶으면 앞문장 보시면 이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남자들은 가끔씩 어려워하는데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뭐 할 때? 몇 가지가 동시에 논의가 될 때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4번도 그렇죠. 자,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뭐 13번은 쉬운 내용. 원래 우리 일치브리시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번 건 쉽게 나왔네. 인정? 그렇죠. 인정하죠. 그 다음 14번도 이거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지금 독해는 진짜 할만했습니다. 국가직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14번은 그냥 뭐 소재를 아예 다르게 해서 그래서 뭐 중심 내용에서 원래 조금 소재라도 같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얘는 아예 소재 자체가 다르니까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할게요. 자, there was no divide. 구분이 없다. 뭐 과학, 철학, 그다음 마술. 이거 15세기에는 구분이 없었다. 그 다음에 모든 이 세계가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했던 이 세계라는 것은 과학, 철학, 마술이겠죠. 이 세계가 자연 철학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놓여 있었다. 1번. 그 다음에 이런 자연 철학의 중심, 자연 철학 발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고전 작가의 recovery였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이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말했던 글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2번에서 휴머니스트는 빠르게 깨달았다. 뭐를? 인쇄술의 힘을. 지식 전파를 위한 인쇄술의 힘을 깨달았다. 갑자기 인쇄술이 몽미? 그 다음 3번 At the beginning of the 15th century 15세기 초반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초로 그러니까 토대가 되었다. 자, 뭘 위한 토대예요? 학문적인 사색의 토대로 남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뜬금없이 인쇄술 얘기하고 있는 정답은 자 2번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했고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이번에 좀 빈칸 추론이 있었죠. 자, 역시 선지를 보시면 구동사가 있어요. 구동사가 있는데 아까 말했죠. 이거는 여러분이 뜻을 다 외웠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해야 돼. 근데 최소한 여러분이 수험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했다면 충실했다면 3개 정도는 알 거라고 봐요. 이건 진짜 알아야지. 이거는 그죠? 얘들이 동의어예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출제자의 선물이었어. 그 다음에 사실 이 두 개의 차이거든요. 또 이게 나뉘어요. 스피드업 이건 알잖아요. 얘는 모른다 치면 그러면 속어법 쓰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네 하면 얘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중국 경제의 둔화, 경제 속도의 둔화인데요.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high rate of growth, 성장률이 굉장히 빨랐던 높은 그런 성장률로부터 나온 경제 성장의 어떤 둔화가 자, has 이건 long인데 자, has long been expected. 자, 뭐 되었다? 기대되어 왔다. 자, 뭐 할 거라고 기대됐어요? 성장을 이 마이너스겠네 이거. 아니 옆에 나왔잖아. 중국 경제 둔화가 오랫동안 기대되었다. 다른 곳에 이건 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곳이죠. 그럼 다른 곳의 성장을 뭐 하겠어요? 뭐 마이너스겠죠. 그죠?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런 느낌. 그다음 더 확인해 볼게요. 중국인데 had been growing at 10% for 30 years. 30년 동안 10%의 속도로 성장을 해왔던 중국은 강력한 어떤 소스였다, 원천이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케이? 자, 아주 성장 동력이었다는 거죠. 자, 뭘 위한? 지구의 경제를 drive forward. 이 말은 move forward. 지구의 경제를 앞으로 추진시키는 것의 어떤 연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중국이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그때는 좋았다는 거지. 강력했다. 라고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그 다음 성장률이 이제 막 둔화가 되어 왔어. 공식적인 수치가 7%야. 그것은 상당한 뭐다? 감소다. 됐어요? deceleration 이게 이제 감소를 말하는 거죠. 감소 혹은 뭐 감속.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 마이너스 맞겠네요. 됐어요? 그럼 선지에서 뭐 가속화시키진 않았겠죠. 그래서 답을 요거. weight라는 거는 우선 무게가 나가다니까 o는 붙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붙어서 위에서 누르는 거죠. 짓누르다 그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17번 문제. 자, 요것도 이번에 그래도 빈칸이 조금 짤막짤막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빈칸 훈련을 열심히 좀 해왔으면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같아요. 17번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방식대로 안 한 거예요. 선지를 먼저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보지 마시고 빈칸에서 방향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 떠올린 말을, 머릿속에 떠올린 말을 선지에서 찾는 거예요. 빈칸 접근법을 잘못하세요. 이게 거꾸로 선지부터 봐버리면 답이 두 개처럼 보여서 무슨 뭐 보상이니 뭐 이런 거 한다니까요. 뭐 일을 한다, 1번에 있는 work 뭐 이런 거 한다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이제. 자, 점점점 많은 리더들이 뭐 멀리 원거리로 막 일을 하고 팀들과 일을 하죠. 뭐 국가라든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팀들과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랑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좀 더 이걸 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제 말 이거 기억하세요? 더비더비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더비더비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기억하세요? 자, 이거 잘 읽었어야 돼. 당신이
더 많은 신뢰를 비스토우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더 믿는다. 네가 다른 사람을 트러스트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도 너를 트러스트한다. 뭐 해야겠어요? 신뢰네, 신뢰. 그 다음 I'm convinced. 나는 확신해요. 엄마 대놓고 말하네. 나는 확신해요. 엄마 대놓고 말하고 있어 지금. 빈칸이라는 것은 주제, 거의 주제 혹은 주제와 연관된 말을 고는 것인데 그거는 곧 필자의 말인데 아예 I라는 말을 써버림으로써 야, 이 문장 잘 읽어봐라. 이게 곧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대놓고 주고 있습니다. 나 확신한다.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뭐하고 뭐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how 절이 B죠. 여기까지. 자, 볼게요. 자, 상관관계가 있는데 직업적 만족도하고 how empowered people are. 끊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empowered는 여기 있던 건데 how의 수식을 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how old you are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원래 권한을 주다인데 수동이니까 권한을 부여받다죠. 다시 직업적 만족도와 얼마나 사람들이 권한을 부여받았느냐, 얼마나 권한을 부여받았느냐와 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더라. 권한을 많이 부여받지? 그러면 직업적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받지 않죠. 너는 일하지 마! 이래버리면은 만족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됐어요? 자, to 뭐 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without 뭐 없이. someone shadowing them.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 없이. 뭐를? 모든 족적마다. 그러니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네가 잘했니 안 했니 그런 거 없이라고 나오죠. 이게 믿음 아니야. 그죠? 자, 하면 선제에서 신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모르죠. 일은 신뢰가 아니죠. 이건 제한이고 마이너스니까 절대 안 되고. 보상 아니죠? 보상이라는 것은 뭐 금전적 보상이면 금전적 보상이든 뭐 심리적 보상, 뭐 휴가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줘야지. 자율성. 여러분 자율성이잖아.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감시할 필요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자율성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둘이 연관된 단어란 말이죠. 납득이 안 돼? 그럼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졸졸졸 따라다니지 않고라는 말이 뭐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널 믿는다. 자율성이잖아요. 됐습니까? 이제 납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고를 할 때 여기에서 이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 그냥 봐버리면 이걸 보면서 이게 볼매란 말이야. 선지가 work 보면은 work도 답일 것 같고 rewards 보면은 rewards도 답일 것 같고. 그래서 그 선지를 먼저 봐버리면은 그 뭐라고 할까, 자기 정당화라는 트랩에 빠지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좀 주관식처럼 사고하는 훈련을 조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영상 보는 초시생들은 꼭 제가 이렇게 유형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을 조금 저는 여러분이 그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완전 실전주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석을 다 할 수 없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요. 여러분이 완벽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전제로 깔고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물론 제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올해는 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공개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은 지금의 트렌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예전에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정말 이 영어 시험지가 그지 같을 정도였는데 그때 그 2015년, 10년대 초반 그때 문제는 보기도 싫어요. 너무 그지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사혁신처가 통합 주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깔끔해졌어요. 문법도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감이 생기고 공포감까지 들겠지만은 저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패턴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독해는 패턴이 없죠. 독해는 여러분이 그 출제 경향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유형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좋은 문제로 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법이나 어휘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문법은 너무 명확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 패턴 내에서 계속 훈련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초이생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따로 뭐 PPT 이용하지 않겠고요. 자, 교재 보면서 교환 보면서 할게요. 자, 유대교에서는 자 주다즘은 여러분 몰랐을 테니까 그냥 뭐 주다즘을 읽으면 되죠. 자, 뭐 유대교에서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정의된다. 뭐에 관한 거겠어요? 행동, 그렇죠? 행동. 자, 행동에다가 뭐 밑줄 정도 딱 그려놓고요. 라고 says 누구누구가 말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 없습니다. 다음 문장. You can't really be an armchair do-gooder. 여러분은 진짜로 뭐 armchair do-gooder가 될 필요가 없다. armchair do-gooder 아세요? 모르겠죠? 알 필요 있을까요? 알 필요 없죠.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 이 개념은 연관되어 있는데 뭐랑 연관되어 있냐? 유대교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무슨 개념인데? 티쿤 올람. 뭐야 이거? 티쿤 올람이란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티쿤 올람은 뭐냐? 번역된다. 뭐라고 번역돼요? 세상을 리페어하자, 수리하자 라는 것과 이제 세상을 수리하자라는 말로 번역이 된대요. 그 다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그녀가 말하기를 mend, 수리하는 거래요. 고장난 걸 수리하는 거래요. 잠깐만, 내 느낀 게 왔어. 딱 느낌이 왔어. 무슨 느낌이 왔어? 반복된다. 초반에는 이게 뭐라는 거야? 라고 하다가 우리의 행동과 연관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을 했다가 유대인들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 티쿤 얼람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된다 하니 세상을 수리한다. 근데 맨드도 수리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알아야 반복되는 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딱 잡히는 순간, 반복되는 말이 잡히는 순간, 이게 정답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파악하는 순간, 이게 능기표의 순간,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 오케이? 이런 걸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s incumbent. 모르겠죠. 자, 뭐 우리한테 incumbent하다. 자, 뭐 하는 게? 자, not only take care of ourselves. 우리 자신과 서로를 take care,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 not only 나오면 뭐 not only A but also B 그런 뭐라 할까? 주입식적인 그런 뭐 암기 중요하잖아요.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초점은 B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게 독해 훈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야. 여기 있잖아. 이게 강조하고 있잖아. 이거를 강조하고 있잖아. 우리 주변에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죠. 고장난 걸 수리하는 거죠. 됐어요? 이거 느낌표 확실하네. 확실해 아주. 됐어요? 자, 이제 교재로 할게요. 이제는 자, 요런 말 합니다.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할까요? 네 번째 줄 아니구나.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instead of. 자, instead of asking. 자, 이렇게 묻는 대신에 뭐라고? 나는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묻는 대신에 여러분은 이렇게 묻길 바랍니다. What good do I do in the world? 밑줄 그으세요. What good do I do in the world? 여기서 그것은 명사는 이제 뭐 이익이 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계속 반복되네. 그죠? 선지 보겠습니다. 자, 칠판. 자,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다 이거. 자, 정답. 커뮤니티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거 벌써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뭐 거주지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다음 우리는 개념화 시켜야 한다. 뭐 좋은 이 선행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개념화 시켜야 한다.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다음 템플. 너는 왜 나오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템플 뭐 이런 것들이 뭐 글 후반부인가 중반부인가 잠깐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번 등장 그러니까 뭐 한 번 뭐 딱 등장하는 것들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소재라는 것은 여러 번 등장, 그래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을 고르세요. 주제 제목 요지는 순유형이에요. 100% 이해할 수 없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죠? 그러니까 순유형이라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잡는 것이고 그 중에 핵심을 잡는 거죠. 오케이? 그 훈련을 여러분이 했어야 돼. 평상시에. 오케이? 그다음에 19번 갑니다. 자, 연결사 문제가 뭐 이제 국가직이니 지방직이니 이 문제일 때 1년에 뭐 이제 한 번씩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지방직에 딱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이거 이제 연결사에 제가 이제 항상 말했던 건 뭐냐면은 우선 A하고 B 이렇게 있잖아요. 연결사 앞과 뒤에 있는 내용만 읽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되 앞과 뒤의 내용의 포커스, 알았어요? 집중을 하면서 이게 순접이냐 역접이냐 우선 그 큰 틀부터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딱 읽는 것보다는 빈칸에서 이건 순접, 이건 역접 이 정도의 느낌을 잡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선지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A하고 4가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역접 계열이죠. 그다음에 얘는 순접 계열이죠.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순접, 역접이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결론 내릴 때 쓰는 것이고요. 뭐 결론도 이제 논리를 뒤집는 게 아니면 다 이제 순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순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선 딱 순접과 역접이 딱 나뉘기 때문에 A에서 이거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교재 볼게요. 고대 철학자와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가 이해했습니다. 자, 뭘 이해했냐? 필요성을 이해했죠? 자, 뭐의 필요성이냐? 균형 맞추는 것의 필요성. 자, 밸런스에다 동그라미 있어요. 밸런스. 자, 그 다음에 칠판 봅니다. 자, 균형을 맞추면 이제 A와 B의 균형이겠죠. A와 B.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A와 B.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A와 B. 끝나요,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lance A with B. Balance A with B. Balance A with B. 여긴 좀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놓쳤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교환 봅니다. 자, 그럼 영적 지도자들은 필요성을 느꼈다. 무슨 필요성이에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밸런스 맞추는 필요성. 낙관주의와 비관론을 밸런스 맞추는 필요성. 그다음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실패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약간 개방적인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 대한 필요성.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했다. 자, 스토익 학파 같은 경우에는 추천했는데 뭘 추천했냐면은 premeditation of evils. 이건 여러분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근데 or 뒤를 보면은 어차피 premeditation of evils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 뒤를 읽으시면 알게 되죠. 자,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worst case scenario를 상상해 보는 거. 그럼 premeditation of evils라는 것은 뭐냐면은 worst case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밑줄 그으세요. Visualize the worst case of scenario. Visualize the worst case scenario.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본 worst scenario 하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이것은 뭐 하는 경향이냐면은 불안감을 낮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불안감 낮춰준다 해서 플러스 하세요. 불안감을 낮춰주는 경향이 있다. 미래에 대해서. 땡땡. 역시 연관된 말이라고 했죠. 자, 그럼 불안감을 어떻게 낮춰주는데? 여러분이 진지하게 상상을 해볼 때 얼마나 상황이 현실에서 나빠질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는 거죠. 즉 worst case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은 보통 결론 내리죠. 대처할 수 있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A번 뒤쪽을 보시면 they noted, 그들은 또한 주목했는데 뭘 주목했냐? 상상하는 거예요. 자, 뭐를? 여러분이 관계와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상상하는 거죠. You currently enjoy. 당신이 현재 즐기고 있는, 그건 수식어입니다. You currently enjoy 묶어버리세요. 당신이 현재 즐기고 있는 관계, 인간관계, 무슨 소유물 이런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상상하는 것이란 말이 곧 뭐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감사함을 높일 수 있다의 플러스. 감사함을 높일 수 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번 앞과 뒤는 다 플러스니까 역접 1번, 4번 삭제. 1번, 4번 삭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뒤에 긍정적 사고는 동그라미. 긍정적 사고는 항상 밝게 생각하는 거죠. 난 잘 될 거야 막 이러는 거. 긍정적 사고는 또한 미래에 기대는데 항상 현재의 어떤 그 pleasure 이런 걸 무시하게 된다. 잠깐 긍정적 상상이란 말 자체가 앞에 있는 worst scenario를 상상하는 것과는 대조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역접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2번에 for example은 순접이니까 절대 될 수 없고 3번에 by contrast 이게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칠판에 이용할게요. 다시 말합니다. 연, 대, 지, 색깔론.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건 순서 배열과 동일합니다. 다만 문장사위 같은 경우에는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론을 하셔야 합니다. 박스를 읽고 앞 내용은 대략 이런 게 나오겠네. 뒷 내용은 대략 이런 게 나오겠네. 혹은 앞뒤가 다 예측이 가능하면 하시고 앞과 뒤 보통 앞이 예측하는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은데 앞만 예측 가능한 경우나 앞만 예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예측까지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문제풀이 접근법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working은 제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재정적 안정 그 이상. 이게 뭔가를 넘어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어떤 안정감 그 이상을 제공한다. 이거에 내용 박스 볼래? 앞에서 뭐 얘기하겠어요? 돈 얘기하겠지. 돈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야 근데 일하는 것은 뭐 그런 그 금전적인 안정감 그 이상을 제공해. 그러면 뒤에서 뭐 얘기하겠어요? 돈이 아닌 얘기를 하겠지. 됐어요? 돈이 아닌 얘기를 하겠지. 제 말 이해하겠죠? 이건 색깔론이에요 완전히. 오케이? 돈이냐 돈이 아니냐. 오케이? 돈이 아닌 거냐 돈이냐. 쉽죠 이거. 할게요. 왜 워커홀릭들은 자신의 일을 그렇게 좋아할까? 대다수는 워킹이 좀 중요한 이점을 주기 때문이다. It provides people with 자 그것은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페이첵을 제공한다. 아싸 반갑다. 나왔네 페이첵. 여기에서 잠깐 무조건 답을 2번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돈에 대한 얘기가 2번에도 돈 얘기 3번에도 돈 얘기가 나온다면 답은 4번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돈 얘기가 여기 나왔다 해서 무조건 답이 2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 색깔이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돈 얘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자, it provides 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사람들에게 자신감 제공합니다. They have feeling of satisfaction 만족감을 갖죠. 뭐 할 때? produce 했을 때. 도전할 만한 어떤 그런 일 같은 걸 만들어냈을 때 그리고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해냈다. 잠깐만. 이건 돈 얘기가 아닌데. 자, 네모 박스. 여긴 자신감을 얘기합니다. 자신감.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다르다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완벽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여러분 시험 잘 받기를 정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합격하기를 기도드리고요. 제가 항상 초시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항상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번 시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앞에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절대적인 난이도에서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2015년 거 풀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걸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 문법 파트, 그죠? 어휘 파트 여기에 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한 이론인데 제가 왜 기존의 그 하프 모의고사하고 다르게 가냐면 제 철학이 그와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여기가 강해야 합격해요. 왜? 합격하려면 남들이 맞는 걸 맞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남들이 틀리는 걸 맞아야 하잖아요. 이번에 남들이 많이 틀린 5문제 중에서 무려 3문제가 문법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문법 문제는 4문제 나왔는데 3문제가 오답률 탑 5 안에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세 개의 문제는 또 뻔한 패턴의 문제들이었는데 다 틀리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셔야죠. 근데 평상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제가 왜 8분 컷을 만들었냐면은 철저하게 이 고민이야. 효과와 효율. 이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효율이라는 건 뭐죠? 가성비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많은 효과가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죠. 8분 컷? 한 회차 20분. 강의도 20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푸는데 8분이에요. 합쳐봤자 28분입니다.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인데 1시간 이상들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학습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효과. 효과라는 건 결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8분 컷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했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제가 코드 다 적어드렸잖아요.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분명히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방지 학생들은 다 8분 컷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초시생이든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들이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항상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